시간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시리아 북동부 지역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군의 공격,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 시작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가 30명이 넘어섰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시리아 정부가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서면서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이 때문에 중동의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 사태의 배경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자, 일단 지금 쿠르드족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네. 나왔습니다. 중동의 네. 집시다 하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무슨족 하니까 사실은 소수민족, 중국의 소수민족,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언어도 있군요. 네, 언어가 있는데 이제 중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으로 아랍어를 쓰는 분들 그리고 터키어, 페르시아어 즉 이란 쪽 언어를 쓰는 이제 크게 세 그룹인데요.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게 이제 쿠르드족입니다. 아마 중동에서 지금 있는 인구가 추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요. 3,000에서 3,500만 정도, 네. 많게는 4,000만까지 보는 통계도 있고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그쵸. 육박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000에서 4,000만 정도의 쿠르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 사람들인데 네. 나라를 지금 못 만든 지가 꽤 오래됐다. 그래서 네. 중동의 집시라고 불린다라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민족만 있고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 쿠르드족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국가를 이룬다면은 1920년에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의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네. 붕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열강이 1920년에 조약을 만들 때 쿠르드라는 나라를 만들 이 공간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워낙 터키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됐고 네. 그리고 터키에 새롭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23년에 오늘날 터키의 국경을 정하는 그런 중요한 로잔 조약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쿠르드가 국가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쿠르드 지역, 지금 쿠르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쿠르드족이 아까 저희가 네. 컴퓨터 그래픽 봤습니다만은 밝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 네, 거기가 이제 다 국경 네 나라 국경이 지금 접해져 있어요. 그렇죠. 터키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터키에 제일 많고요. 한 시리아 북부 쪽에 1,500에서 1,800만. 네, 터키에 가장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에도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터키 한 1,500에서 1,800만 얘기하고요. 네.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한 보통 200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이라크가 우리가 자이툰 부대 보냈던 곳이죠. 네네. 거기서 500만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800만까지도 보고요. 그 옆에가 이제 이란인데 이란은 800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1,200만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터키가 지금 쿠르드족을 공격한 부분은 네. 시리아에 있는 그렇죠. 시리아. 쿠르드족이란 말이죠. 네. 지금 터키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만 명 이상, 1,400만 네. 명까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시리아하고 터키의 쿠르드는요 문화적으로 비슷합니다. 언어적으로도 같은 언어 계통을 쓰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를 공격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1980년대부터 그 쿠르드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터키에서요. 그때 이제 무장 단체인 이 PKK 쿠르드 노동자당이 네. 결성이 돼서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러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PKK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하부 조직이 지금 미군과 같이 IS를 몰아냈던 이 시리아 민병대라고 보는 겁니다. 쿠르드 네. 민병대.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터키의 안보에 위협이 될 거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라는 게 터키의 지금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안에 쿠르드 노동자당이 있는데 네. 얘네들은 테러 세력이기 때문에 네. 터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네, 위협이 그런데 되는 네.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족이 얘네들하고 손을 잡고 그렇죠. 이 있다. PKK의 하부 조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리아 조직이라고요. 같은 조직이기 네, 때문에 네. 얘네들을 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작전도 평화의 셈이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하는 게 그 시리아하고 터키의 국경이 한 480km 되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약 32km 정도 들어오는 그 공간에 터키에 약 3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습니다. 200만 명을 거기다 옮기고 네. 거기다 마을을 짓고 건설처럼 만들어서 약 30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그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 지역을 네. 쉽게 말하면 인구 변동을 만들어 버려서 터키가 앞으로는 뭐 시리아 생각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터키의 안전에 위협되지 않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게 터키의 아주 야심찬 목표입니다. 근데 터키도 그렇고 중동 국가들이나 서방에서 그 아까 말씀 PKK요. 네. 거기를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긴 하죠. 거기 이제 그쪽 비슷한 독립운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터키에 있는 모든 쿠르드인들이 지지하거나 그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PKK를 테러 조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미국을 비판하는 건 그겁니다. PKK를 미국 너희들도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데 PKK의 시리아 지부가 지금 미군들하고 같이 손잡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PKK를 테러 조직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들의 시리아 지부와 손을 잡고 싸우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미국에게 군대를 빼라고 요구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손을 끊으라고 했고요. PKK 쪽 지부와 손을 잡는다는 것, 시리아 쪽에 있는 쿠르드족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IS 격퇴할 때 이 네,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선봉에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쿠르드 문명대가.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그 보호를 해주고요. 직접적으로 지상에서 싸운 거는 바로 저 쿠르드 민병대였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희생이 11,000명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희생을 피를 흘려가면서 네. 미국을 도와줬는데 네. IS 없애는데 네. 앞장섰는데 네. 지금 와서 터키가 자기네들을 공격하는 빌미를 미국이 줬다. 그래서 지금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요. 미국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미국이 여기서 있어봤자 본인 국익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러면 미국이 차라리 그 쿠르드에게 우리 빠질 테니까 너희 살 길을 찾으라고 시간을 좀 주거나 아하. 그런 신호를 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쑥 나가버리니까 빠져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쿠르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요,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렸어야 됐습니다. 터키군은 내려오는데 여기서 맞서기에는 어렵고 학살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반대를 했던 시리아 정부군과 타협을 할 것이냐. 네. 결국에는 시리아 정부군과 타협하는 선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오늘 기사 보도가 나온 걸 외신 보도를 보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쿠르드를 돕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연합 정선을 구축하고 네. 터키 국경 지역에다 군대를 배치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요걸 좀 앞으로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겁니까? 아니 복잡하니까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시리아에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터키나 시리아나 잘 보살피고 같은 국민으로 잘 대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 국가의 소속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민족 국가라는 것을 건드려가면서 쿠르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쿠르드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정부를 못 믿는 거죠. 그런 상황이 시리아에서도 2011년까지 계속 됐던 거고요. 근데 2011년에 시리아 정부가 내전에 휩싸이면서 이
북부에 있는 쿠르드 지역을 관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혼란을 틈타서 빠지니까 쿠르드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 쿠르드 지역의 자치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IS 들어온 걸 미국가 손을 잡고 물리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자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나가고 터키가 들어오니까 살 길을 찾으려면 어떡합니까? 이제 자신들이 반대했었던 정부군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군한테 학살을 당하느니 네. 우리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정부군하고 타협을 하는 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협약을 했고요. 그렇구나. 아마 협약 나오는 얘기가 지금 러시아가 중재를 했는데 쿠르드 군대를 해체를 하고 시리아 군의 5군단으로 소속이 되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이 쿠르드 지역으로 들어와서 국경 수비를 맡는 것으로 지금 타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쿠르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리아 정부와 터키 정부의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그 만비즈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 실제 지금 전투가 네, 벌어지고 전투가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만비지 지역이 원래 이제 IS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네. 쿠르드 민병대가 탈환했던 지역이죠. 그렇죠. 2011년에 탈환했고 여기를 또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한테 뺏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터키로서는 여기를 뺏어와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터키 국경에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아하.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물자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확보한다는 요충지 여기로 확보한다는 것은 이 전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되기 때문에 여기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터키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IS 그 포로들이 네. 탈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네. 터키가 공습할 때 네. 이걸 이제 그 IS가 부활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쿠르드가 일부러 미국 들어오라고 미국 네. 개입해 달라고 일부러 풀어진 거 아니냐 이 얘기 가지고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풀어줬다는 얘기를 썼어요. 터키가. 일부러 풀어줬다. 네, 일부러 풀어줬다. 근데 사실은 이제 쿠르드도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그냥 풀어줘 버리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네, 최근에요. 미군이 빠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IS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시리아 정부군이 IS를 다루는 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터키가 지금 쿠르드 지역을 공격할 때 어떤 작전을 쓰냐면 공중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라든지 포를 뒤에서 공격을 해주고요. 실질적으로 싸우는 터키 군복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전에 IS에 가담했던 전사들, 그다음에 알카에다 전투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터키로서는 IS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터키한테 중요한 거는 쿠르드를 어떻게 해서든 눌러앉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쿠르드를 눌러앉히는 거기 때문에 쿠르드를 눌러앉히기 위해서는 뭐 전 세계가 비난하든 말든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 보면은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언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테러도 일어나는 수년에 네. 걸쳐서 테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거 없애지 않으면 터키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절박한 시리아에서 상황인 것이고. 혹시라도 시리아에서 쿠르드인들이 자치적인 공동체를 세운다면 이 파급 효과가 분명히 터키 안에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쿠르드 민족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도 자기네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네. 독립을 원하지도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네. 보면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이번에 지금 전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해결할 거다. 개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합니까? 아마 미국은 그 쿠르드 문제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이 지금 내놓은 가장 최근에 제일 뭐 인도적인 카드는 하도 그 미국이 비판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5천만 불의 그 긴급 터키 자원을 지원을 했어요. 인도적인 지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아마도 러시아가 결국엔 정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즉 어떻게 만약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어차피 이제 전황은 시리아 정부군이 거기 국경까지 다 포함해서 쿠르드의 안전을 보호를 하고 터키에게는 우리가 시리아 정부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쪽에서 쿠르드인들이 터키를 공격한 일이 없을 테니까
빠져나가라. 아마 이게 1998년에 양국이 맺었던 협약이거든요. 그 형식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 협정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그 1998년 아다나 협정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서 정전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복잡한 상황인데 또 박 교수님께서 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